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3D 버전 2가 끝나고 3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제가 그 지방을 좀 지금 지방 가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먼 데는 아닌데 곤지암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 끝나고 나면은 거기가 희한하게 그 곤지암역 근처인데 뭐가 없네요. 보니까 PC방도 없고 그냥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횡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 뭐 노트북이 옛날 게 있어가지고 그건 너무 무겁고 또 이제 일 끝나면은 같이 이제 숙소에서 있는데 이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피곤해 하시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제 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시청을 하는 제 친구 하나 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요. 이게 어 기존에는 간단한 형태들이고 그걸 놓고 이제 제가 계략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어 좀 의심이 드는가요? 정말 잘하냐? 어느 정도 하냐? 이런 식의 의미 같아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캐드 수술집도의 어떤 방법론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검증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캐드 3D 버전 3-0이라는 1이 아니고 0이라는 어떤 이 그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는 이제 두려움을 즐길 때입니다라는 어떤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건 간단한 거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해보셨으면 내가 이게 될까 좀 무섭네.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도전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명령어들도 우리가 기존 3D 버전 2까지 활용했던 딱 요 명령어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즘 이제 뭐 ATC 시험 있잖아요. 그뭐 ATC 센터에서 하는 이게 보니까 2019년도 2월 16일 날 그 2급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3D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작업 방법은 저도 어떤 형태인지 좀 상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사실 그 3D 작업을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요 투상도를 생각보다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이 투상도를 놓고 3D를 직접 그리는 그런 연습들을 나중에는 하셔야 되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진정한 어떤 내가 좀 실력을 높이고자 하면 이런 거 요즘 자료가 많으니까 이런 걸 놓고 분석을 해서 3D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탑뷰에서 이 형태를 저 같은 경우는 봐요. 이건 육각형이죠. 폴리곤으로 육각형을 만들어서 뭐 육각 기둥이 올라오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선에 대한 어떤 의미냐? 뭐 대부분이 경사거나 뚝 떨어져 있는 잘라낸 형태인데 라이트 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사. 이 선이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요 부분이 경사가 이렇게 졌구나. 그래서 70도 여기 20도가 되겠죠. 요 각으로 경사가 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위도 선이 하나 있죠. 이게 뭔가 깎이거나 경사가 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높이가 틀리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에서 보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55도로 얘를 깎았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형태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경사가 졌어요.
왜? 어떻게 그걸 아냐? 여기를 보면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70도였는데 뭐 이렇게 경사가 졌고 중간에 여기 보면 가장 높은 점, 중간 부분, 뭐 낮은 부분 한 게 요 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장 낮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프론트 뷰에도 여기 가장 높은 부분, 내리면 여기 이제 중간 부분, 그래서 여기 가장 낮은 부분 이런 식으로 경사진 부분을 먼저 찾아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사,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부위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 뭐야 블로그에 제가 이 그린 방법을 올렸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 점들의 높이에 경사 줬으면 높이에 이 부분들을 대강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 가장 높은 데서 중간 부분이 여기다 이 점이다 요 점이다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경사진 부분 이 부분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경사 부분 이런 거 대강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면 이게 어떻게 수평인지 아냐? 그럼 프론트나 라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수평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강의 이 수평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그리고 여기 이 부위는 이렇게 파여 있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이 부위는 날라가 있고 여기가 지금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D 작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형태를 놓고 전에 제가 3D 버전 2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서 3D 버전 3에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오늘 한번 이렇게 어떻게 그리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상을 다 그리면 사실은 좋아요. 투상도를.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형태를 구분을 필요한 부분을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강의 어떤 투상을 그리는 건 좋은데 제가 오늘은 저의 어떤 방법론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형태고요. 가장 먼저 이 폴리곤 이 부분을 그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잘라내고 붙이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저번이죠. 외저번인데 반지름이 43. 그래서 서클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폴리곤을 그리겠습니다. 폴리곤 쳐서 육각형 하고요. 중심점 여기 잡고 외저번이니까 그 C 옵션 C를 쓰시고 이제 4분점으로 잡아주세요. 뭐 미드 포인트도 잡힐 때가 있는데 4분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높이가 103이죠. 뭐 파냈는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큰 덩어리를 일단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익스트루드 103. 자, 육각 기둥이 하나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밑에 요 히든선 있죠. 요거 히든선이 뭐냐? 이만큼이 지금 공중이 날아간 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18 높이만큼. 18 높이만큼 이만큼이 지금 잘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P라인을 해서 여길 겁니다. 네, 맞죠? 이렇게 그립니다. P라인으로 이 부분을 그려요.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잘라낼 거니까 18을 합니다. 익스트루드 18 보이시죠? 그러면 서브 트랙에서 얘를 빼줍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파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선, 여기 요 히든 선이 이 선이에요. 이게 어떻게 히든 선이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드를 하면 압니다. 안 보이죠? 이게 숨은 선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높이가 뭐 18로 했는데 만약에 틀릴 수는 있는데 이만큼이 지금 밑에 하부가 잘려 나갔다는 겁니다.
요만큼이 지금 잘려 나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가 뭐 이거 잘라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을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냐? 요 18 높이 올라온 데에서 19만큼 또 올라간 거예요. 요만큼이 18 올라간 높이에서 19만큼 파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 이렇게 꼭 여기서 안 그리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귀찮아서 자 퍼펜디큘러로 이렇게 P라인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밑에 있죠. 리스트를 쳐보면 Z값이 0이에요. 바닥에 그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P라인에서 여기를 잡으면 지금 여기 잡혔는데 이 위로 잡힐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아요. 그려요. P라인 그리는데 리스트를 쳐보면 아이고 리스트를 쳐보면 103이잖아요. 여기 103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관계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체인지 명령으로 고도를 18로 바꿔줍니다. 내려왔죠. 자 리스트를 보면 18이잖아요. 이거를 0,0에서 18에 19 그러니까 37만큼 익스트루드를 해도 돼요. 37 그리고 서브 트랙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선 보시면 아이고 이 선이 지금 이 히든 선이에요. 이 선. 왜 히든 선이냐고요? 물론 제가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 히든 선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이드를 하면 없어져요. 하이드 없어지죠. 이 밑에가 지금 파여 있다는 얘기죠. 요 부위죠, 요 부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아까 얘를 18 그 높이에서 18이죠. 18 높이에서 19만큼만 익스트루드를 해도 돼요. 그건 이제 편한 방법을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서브 트랙을 해도 같은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리즌 여기서 하이드를 해볼게요. 똑같은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형태 끝났어요. 요거 경사 빼고요. 그 다음에 요 부위를 그리겠습니다. 요 부위를 똑같아요. 이렇게 P라인 해서 P라인이 아니고 일반 라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24, 33이니까 24 옵셋하고 33. 그 다음에 필렛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75잖아요. 그러면 옵셋 75. 그래서 필렛. 이게 필렛이 되는 이유는 여기 선을 하나 아까 그렸잖아요. 다시요. 자, 아까 우리가 라인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은 EV거든요. 그럼 이거는 따로 그리지 않고 요거를 통으로 올려서 요 부위를 따낼 거예요, 제가. 그러면 리전이죠. 리전으로 얘를 만들어 줬습니다. P라인으로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얘 높이가 여기 보시면 18이 올라와서 39만큼 높이가 익스트루드가 된 거죠. 그러면 체인지 해서 고도를 18로 올려주고 이거를 무브로 여기를 자꾸 올려도 돼요. 근데 이제 잘못 잡힐 경우가 있으니 그래도 체인지 명령으로 해서 고도를 18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익스트루드 39죠. 39 하이드를 해볼게요. 자, 하늘에서 보면 탑뷰죠. 탑뷰에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히든선 보이죠? 요 두 개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요거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는 다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 삼각형을 그려서 따낼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투상을 미리 그려놓으면 좋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반지름이 43이니까 이게 투영이 된 거니까 이 선이 43이니까 두 개니까 86이죠. 그럼 옵셋 86 하고요. 라인 그려서 마무리하고 여기가 70도니까 20도 여기죠. 그럼 로테이트로 그냥 20도 그냥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0도. 자, 삼각형 형성됐죠. 비폴리로
P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했네. 이게 아니죠. 요거죠. 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려놓을게요. 일단 어차피 필요하니까 103 높이 103 옵셋 해서 자르고요. 이게 반 올라와서 요 높이를 찾는 거죠. 요 높이에서 이렇게 55도 가니까 18이요. 옵셋 18 잘라주고 55도 요거죠. 지금 이 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옵셋 39.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따낼 삼각형을 그려서 돌리고 대충 한 70 정도 익스트루드를 해줄게요. 70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3D 로테이트로 얘를 돌려줍니다. 자, 마이너스 90. 그리고 얘를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겹쳤죠. 그리고 여기서 봐도 겹쳐졌고요. 근데 얘까지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니온을 이렇게 같이 해서 했으면 서브 트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얘까지 파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 전에 유니온이 이제 안 된 상태에서 얘만 따내는 거죠. 하이드 깎였죠. 그리고 자 위에를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보시면 이게 두 개, 하이드 하면 없어질 겁니다. 얘는 하이드에도 안 없어져요. 볼까요? 하이드 됐죠. 자 이제 남은 건 자, 요 부위죠. 요 부위는 자 70, 그러니까 20도에 이렇게 경사가 진 건데 이게 되게 이 문제가 약간 얄궂어요. 얄궂다는 게 이렇게 깎인 거예요. 뭐냐면 중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으로 깎이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만 깎인 게 아니고 이게 참 얄궂은 거예요. 이렇게 대각으로 쭉 깎였는데 여기는 높이가 이 높이고 그래서 이 형태를 잡아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비폴리를 일단 만들어 줬어요. 그냥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로 돌려놓고 익스트루드 많은 건 없고 1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로테이트 해서 역시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무브를 해서 자 왔죠. 그럼 이 끝이 지금 여기서부터 잘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진 건데 무브로 일로 올려줘. 자 옮겨놨어요. 보시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덮였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서브 트랙을 하면은 볼게요. 이런 형태, 이 선 당연하죠. 서브 트랙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지금 그림이 틀리잖아. 얘는 이제 대각이 요 부위가 지금은 요렇게 요 부위까지 경사가 진 건데 이 과제가 원하는 건 여기는 수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서브 트랙을 할 이 부위를 이 각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각으로.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 부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라인을 해서 또 그려요. 자, P라인 됐죠? 익스트루드 해서 마이너스 한 5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트랙 해서 얘를 빼줘요. 자, 하이드. 지금 꺾였죠, 여기. 그럼 이제 간단하죠. 이걸 옮겨주시면 돼요. 자, 하이드. 그리고 서브 트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뺍니다.
자, 보시면 이게 끝났어요. 작업이. 어떻게 아냐? 그건 뭐 일단은 평면도부터 보여드릴게요. 탑뷰. 자, 요선 맞죠?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요거랑 요선은 이제 요 노란색 히든선이라 하이드를 하면 없어질 겁니다. 아이고, 이쪽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3D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고, 지금 밑에 여기 밑에 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만 하나 딱 짚고 가죠. 자, 10 보이시죠? 떠 있죠? EV 지금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3D가 이 제시된 이 투상도와 3D가 맞느냐를 파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 탑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자, 요거 노란색, 그러니까 숨은 선 요 두 개인데 하이드를 하면 없어지고 나머지 보이는 실선은 남을 겁니다. 그럼 하이드 남았죠. 나머지 이제 실선들 보시면, 어이구 왜 이러지? 예. 지금 실선들은 다 남았죠. 요 히든선만 없어지고요. 계속 히든선만 없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론트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UCS를 X축을 90도 돌린 거예요. 저는 요거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거 계속 그러네. 이거 아이고 잠깐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히든선 세 개죠. 얘랑 얘, 그 다음에 얘 히든선 얘죠. 이건 뭐죠?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밑에가 날아가야 되는데 남아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뭘까요? 잘못됐네요.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관찰을 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네요. 아까 그거 잘못했네요. 이 부위를 잘라낼 때요. 이 뒤에는 여기 보이네요. 제로부터 있었으니까, 이 바닥 제로부터 있었으니까 높이 18을 해서 19를 뺀 그 차집합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통으로 다 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찾아냈으면 리젠에서 P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해서 18 서브트랙 해서, 자, 됐죠? 여기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당황하지 말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드 하면 결과는 똑같죠. 그리고 이제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이제 이 히든 선들, 요 선들이 하이드를 하면 다 없어져요. 보시면 하이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를 더 카피해서 얘도 UCS X축을 90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우측 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점선, 그러니까 숨은 선이죠. 하이드를 하면 얘가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D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3D 작업 자체는 물론 이제 간단한 형태라 이게 연습하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실무에서는 나름의 이게 간단한 형태로 분류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습이니까 이런데, 자, 이런 형태의 그 3D 형태이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투상도가. 자, 그냥 다만 여기 이런 선들이 CAD에서 이제 그 실선으로 보이죠. 하이드를 하면 안 보이는 거고요. 숨은 선으로. 3D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죠? 좀 간단하죠?
그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런 동영상으로 취미이면서도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제 방법을 따라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좀 제가 이제 3D 버전 1, 2 뭐 이렇게 오면서 막 이상한 명령어들을 잘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여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지금 요 내용만 갖고도 이런 작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고 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투상도를 보고 3D 작업하는 거는 뭐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막 그 3D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그 형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선이 뭐지? 여기가 평평한데 이 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랑 단이 졌거나 그 단이 졌다는 게 뭐냐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다.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저 형태로 표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보여드릴게요. 그 어떤 좀 저도 이제 많이 해서 그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의미를 알게 된 건데 자, 이런 형태가 있다고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해서 그냥 50만 해볼게요. 자, 이거는 평이잖아요. 여기 이제 평면도에서도 리젠을 해도 이제 평평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간단하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P라인으로 익스트루드해서 마이너스 10에서 파볼게요.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자 지금 여기는 아까는 자 하나는 경사가 졌죠. 그리고 하나는 그냥 직각으로 뚝 잘렸어요. 근데 탑뷰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가 보시면 자 아이고 하이드 해볼게요. 얘가 얘예요. 아이고 유니온 잠깐만요. 자 지금 하이드 잠깐만요. 되게 반복되네요. 얘가 얘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작업을 보셨잖아요. 자 얘도 경사가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경사가 졌고 얘는 뚝 직각으로 잘렸어요. 근데도 똑같죠 형태가. 그러면 탑뷰만으로 탑뷰만으로는 얘가 경사가 졌는지 이렇게 직각으로 뚝 잘렸는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상도에서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라이트 뷰를 보면 지금 경사가 졌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맞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잘렸다 그러면 이 라이트 뷰에 이 경사가 없고 이렇게 돼 있겠죠. 라이트 뷰에서 뭐 이런 형태가 있고 선이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경사와 이거의 차이가 이게 여기가 라이트 뷰의 경사였으니 경사가 졌어요. 근데 탑뷰는 이렇게 한 선으로 보이죠. 하늘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냈어요. 그러면 탑뷰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이 경사랑 똑같은 형태로 보이고 대신 라이트 뷰에서 이런 한 선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해내는 능력을 키우시면 이쪽 3D 특히 이런 어느 업체라고 그래야 되죠? 뭐 금형 뭐 이런 그쪽에서는 실무에서 엄청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D 작업 때 이런 어떤 문제집이나 뭘 보셔서 처음에는 간단한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해, 지금 탑뷰에서 똑같은 선이지만 라이트뷰에서 라이트뷰에서 이 대각선인 경우랑 대각으로 잘린 경우랑 수평으로 잘린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파였냐 마냐 뭐 얼마가 이만큼 파였어. 이 히든 선은 뭐지? 이 선이구나. 18 올라가서 잘렸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투상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그거를 3D로 지금 어떤 형태를 작업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무에서 뭐 시험은 시험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엄청 구박을 받아요.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아마 못하게 되면. 그리고 또 가서 또 배운 애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공부 캐드를 습득하는 3D를 습득하는 방법론은 이런 방법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그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3D 작업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좀 조금은 가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 중간에 제가 하다가 아까 틀렸잖아요. 이런 거 여기를 못 잘랐잖아요. 근데 작업을 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럼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도 하시지만 이런 방법, 투상을 해석하고 이런 방법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상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이렇게 하나씩 제가 말씀드린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시면 투상도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AD 해부학 3D 버전 3-0이라는 주제로 실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투상을 다 그려서 하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그려서 하셔도 된다는 어떤 방법론을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버전 3은 좀 지금 이런 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갖고 3D를 활용하고 작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출장을 가고 그래서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들려서 연습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